이런 표준 규약은 그냥 가이드라인, 참고만 한다는 것일 뿐이지 이게 당의 건물, 우리 건물에 적용되려면 다시 이 표준 규약을 가지고서 집회를 열고요. 이런 정족수가 충족돼가지고 결의가 돼야 돼요. 찬성 결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아무튼 연이어 보실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이 오피스텔용인데요. 표준관리규약, 뭐 상가용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어요. 제 53조에 보시면 관리인의 자격 이렇게 해놓고서 쭉 보시면 이런 게 있죠.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 관리인 못 된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관리인 못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은 이야기로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관리는 안 된다. 마찬가지죠.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지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집합건물, 오피스텔 집합건물 관리 관련해서 관련하여예요.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그냥 다른 아무런 상관없는 범죄 말고요. 이런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비 횡령 이런 게 있겠죠. 관리와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도 관리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관리 위탁계약 등 관리단 사무와 관련해서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그 위탁관리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위탁관리회사 임직원, 이 관계자는 관리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게 표준관리규약에 명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안 같은 경우는 7호입니다. 7호. 관리단에 매달 납부해야 될 분담금, 이 분담금 관리비죠. 이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 이런 사람도 관리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런 규정은 비단 서울시가 아니라 각종 지자체에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방금 보여드린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있잖아요. 이런 표준관리규약은 이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로 당의 건물, 즉 우리 건물에 곧바로 또는 직접적 적용되는 규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표준관리규약이 당의 건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집합금법상의 규약 제정 절차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죠. 규약 제정 절차 이런 것들 밟아야 돼요. 결국은요. 밟아야 돼요. 이런 것을 밟아야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집회를 열어서 구분 소유자 그리고 의결권 지분의 각각 75%를 다 넘어서 찬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찬성 결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도 관리규약이 없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무효인 건물. 왜 무효입니까?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 이런 건물에서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은 다음이 중요해요. 결의되지 않는 이상. 이게 어떤 결의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결의예요. 이거. 찬성 결의. 이런 찬성 결의되지 않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도 집합건물법에는 이렇게 명시하고 밝혔어요. 그래서 사안에서는요.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 체납비 관리인 결격사유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결격사유 규정은 관리규약에만 있는 것이지 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 주세요. 이 전과 뭐 시범, 전과 뭐 아주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이런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관리규약을 지정하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에서는요. 아직 관리규약이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 관리비 3개월 체납을 이유로 해가지고 관리인 후보직 박탈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 보시는 것처럼 관리비 체납 3개월이면 관리인 결격사유라는 표준관리규약 규정이 우리 건물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일까요? 답변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